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올립니다. 제가 4년 전에 책을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리뷰를 했고, 그리고 4년 동안 또 읽은 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리뷰를 다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인문학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상당히 감명 깊게 읽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누구죠? 유명한 스님. 제 그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사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는 달리 종교적인 거랑 이분 또 의사거든요. 닥터입니다. 의사의 입장은 또 다르죠. 물론 그 스님도 원래 과학자가 되려고 했다가 종교인이 됐지만 이 친구는 저자가 빅터 이 프랭클인데요. 이 친구는 오스트리아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죠. 그때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고 대부분은 죽었는데 이 친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쓴 거예요. 시련을 역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빅터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불편해도 정신적으로 그걸 초월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느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자기 아내하고 가족들을 생각했는데 역설적인 거는 아내하고 가족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냥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래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가치 있는 목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투쟁,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빅터 이 프랭크의 주장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환경에 대응하는 거는 우리 그 1차 함수 배웠죠. y 꼴 ax 플러스 b가 아니고 2차 함수라고 합니다. y 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보시면은 x 독립한 변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도 종속 변수는 플러스가 됩니다. 물론 이게 a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A라는 거는 태도인데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거에 대응하는 태도는 우리의 자유라고 합니다. 저자의 같은 경우는 그 아주 가혹한 환경이죠. 수용소 군도에서 읽었던 그런 강제 노동 수용소가 아니고 여기는 죽이고자 하는 수용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유는 반응하는 방법. 그 환경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못 바꾸고,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대응은 우리 자유다. 이게, 빅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나중에 살 수도 있고, 지옥에서 살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한 부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없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상당히 힘든 그리고 뭐 게슈타포나 그 카포라고 그러죠. 그 포로 중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십자장급 포로가 있죠. 항상 두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고매한 인격자도 있지만 아주 미천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의 고매한 인격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퇴계 이항입니다. 이분은 결혼을 많이 했죠. 부인이 아이를 낳다 죽어서
아이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전업 학자였죠, 이분은. 유학자로도 유명한 분이죠. 근데 어린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전 장모죠.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쪽을 대소사를 다 챙기면서도 또 결혼을 원래는 지금도 하지만 예전엔 당연히 했었죠. 그리고 이왕 정도의 수준이면 집안도 부유했고 상당히 높은 계급이었기 때문에 여러 부인을 둘 수도 있었지만 이때 바로 후처하고 결혼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첩 첩을 둬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관리를 했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본처의 아이들이죠. 계모, 첩, 그리고 생모 구분하지 말라 해가지고 어, 게다가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후처를 얻었는데 그것도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그때 기묘사환이 뭐 이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숙청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죠. 그걸 어릴 때 보다 보니까 정신이 좀 돈 거죠. 어찌 보면 천치 같은 상태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살 지냈는데 몰래 배를 갖다가 숨겼대요. 그래서 누나가 뭐라고 타박을 하니까 이 조상님들도 귀여운 그 손주 며느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려는 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을 거다. 다음엔 내가 더 가르치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참 너는 행복하다.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어, 저도 사실은 부탁을 받아서 되게 이왕의 인품을 알게 된 그 장인이었죠. 장인이 보고서 우리 아이 누가 어디에 시집을 가겠어요. 시집 보낼 데도 없고 자기는 그 사화에 연루돼 가지고 위태롭고 그런 상태에서 이왕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잘 데리고 살았다고 해요. 사실 어찌 보면 그 고매한 인품은 좀 어려울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그 법비씨 얘기했듯이 물이 빠져야 누가 알몸으로 수영하고 있는지 보인다고 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가능의 경계가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가능의 경계가 그렇게 크지가 않대요. 예를 들면 의학 교과서. 이 친구는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빅터 이 프랭클은. 의학 교과서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수면을 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원래 그 과학이라는 게 경험을 가지고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갖다 실험을 해서 입증이 되면 그게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사실 사람에 따라서 정신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경험은 양치도 못하고 비타민이 결핍이죠. 거기에 뭐 비타민은 물론이고 칼로리도 부족하게 줬죠. 죽으라고. 그런데도 잇몸은 상당히 건강했다고 하고요. 씻지도 못했지만 뭐 어, 외에는 피부가 양호했다고 해요. 뭐 찰과상, 동상 이런 건 피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0도가 되면은 얼잖아요. 우리 안에 체액도 물 말고 뭐 다른 것도 좀 있긴 하지만 바닷물도 뭐 어는 것처럼 그게 아주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잘랐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가 났다. 찰과상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지만 그런 거 말고는 우리가 좀 몸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게 언제 읽었지? 언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10대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고 40년 후에 두 번째를 읽고서 남긴 거니까 한 20년 전쯤
읽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났지만 이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1366 여기로 가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책을 읽으세요. 이게 책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